전현한테 뭘 기대해요, 여보. 딸년 뱃속에 아들이 들어설 리가 있겠어요? 설 명절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며느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복이 없어서 대가 끊기게 생겼네. 친척들이 수군거리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7년간 아들 못 낳는다고 온갖 구박을 받아온 며느리 서연. 그녀는 그날 밤 이를 악물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명절 다음 날 서연은 시댁 마당에 5살배기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가 낳은 손자들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연은 5년간 숨겨온 비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시댁의 분노, 그리고 친정 어머니의 쓰러짐까지. 과연 서연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왜 5년간 아들을 숨겨야 했을까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 연휴 새벽 5시 시댁 부엌에는 기름 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홀로 전을 부치며 손끝이 시려 호호 불어가며 반죽을 만들고 있었죠. 7년째 반복되는 명절 풍경이었어요. 안채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드높았고 서연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쯧쯧, 전 색깔이 왜 이래? 기름이 아까운 줄도 모르나 보네. 시어머니 정숙이 안방문을 벌컥 열며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꾹 참고 전을 뒤집을 뿐이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 죄송하면 뭐래? 7년이 되도록 부엌일 하나 제대로 못 배웠어. 정숙은 부엌을 둘러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서연의 가슴에 불덩이가 얹힌 듯 했지만 입술을 꾹 깨물 뿐이었어요. 시누이 둘이 기지개를 켜며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다 일어난 그들은 과일을 까먹으며 킬킬거렸죠. 언니, 저 꼴 좀 봐. 7년이 됐는데도 저 모양이야. 큰 시누이가 서연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그냥 애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뭐. 작은 시누이도 맞장구를 치며 비웃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전을 부치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죠. 이윽고 7살 난 딸 수아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루에서 사촌 오빠들이 수아의 앞길을 막아섰어요. 야, 너는 여자라서 세뱃돈 적게 받는다. 알지? 맞아. 사내 아이가 아니면 이 집에서 대접도 못 받는 거야.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나만 적게 받아? 여자니까 그런 거지.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수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미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서연이 얼른 딸을 품에 안으려는데 큰 시누이가 다가와 눈을 부라렸습니다. 옳게, 아이 교육 좀 똑바로 시켜. 명절에 울음소리가 웬 말이야? 죄송해요, 형님. 제가 달래볼게요. 서연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부엌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수아의 작은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엄마, 나 뭘 잘못한 거야? 왜 나만 미워해? 아니야, 수아야. 네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다 지켜줄게. 서연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온 가족이
큰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저를 번쩍 들며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올해도 손자 소식은 없는 거야? 서연의 숟가락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이 한숨을 푹 내쉬며 상을 탁 쳤어요. 전연한테 뭘 기대해요, 여보. 딸년 뱃속에 아들이 들어설 리가 있겠어요? 우리 민준이가 복이 없어서 대가 끊기게 생겼네. 친척들이 수군거리며 서연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끌끌 차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서연은 밥알 하나 목에 넘기기가 바늘을 삼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7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없으면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아. 정숙은 서연의 밥그릇을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 민주는 아버지와 술잔을 기울이며 아내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 눈으로 간절히 도움을 청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그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뭘 도와줘?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거 있어? 네가 좀 잘하면 될 일이잖아. 민주는 냉정하게 내뱉고는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들의 속삭임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 옳게 빨리 내보내고 오빠 새장가 보내야 하지 않겠어? 그러게. 내 동창 중에 괜찮은 애 있는데 아들 잘 낳을 상이래. 어머니께 말씀드려봐.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에서 피가 송송 맺혔어요. 그러나 아무도 서연이 다쳤는지 살펴보는 이가 없었죠. 그날 밤 서연은 창고로 몰래 빠져나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서 준우는 잘 있어? 친정 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응, 잘 있어. 엄마 언제 오냐고 맨날 마당만 내다본다. 그런데 요즘 머리가 자주 지끈거리네. 혈압이 좀 높은가 봐. 나이 탓이겠지. 엄마, 병원은 가봤어? 괜찮은 거야? 아이고, 별것 아니야. 내 걱정 말고. 전화기 너머로 5살배기 쌍둥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목구멍에서는 신음이 새어나왔죠. 5년 전 서연은 딸 수아를 낳은 지 2년 만에 또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쌍둥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몰려왔어요. 시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 맴돌았기 때문이죠. 또 딸이면 당장 내쫓을 테니 그리 알아라. 마침 남편 민주는 중국 지사로 1년간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헐렁한 옷으로 배를 가리고 친정 어머니 병간호를 핑계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남몰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시댁에는 아이를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역시 아들 복도 없는 년이구나. 그것도 제대로 못하다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그날부터 서연은 한 달에 2~3번 친정 어머니 병간호를 핑계로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민주는 효심 깊은 아내라고만 여겼죠. 5년 세월 서연은 그렇게 가슴에 비수를 품고 살았어요. 창고에서 나온 서연은 차가운 달빛 아래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어요. 더는 못 참겠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 내일 아이들 데리러 갈게요. 차 밖으로 눈발이 펑펑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죠. 더 이상 숨죽여 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충청도 친정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5년간 한 달에 두세 번 반복해온 이 여정이 오늘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친정집에 도착하니 마당에서 흙장난을 치던 쌍둥이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다. 엄마 왔다. 준서와 준우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와 서연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서연은 두 아이를 얼싸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가들, 엄마 보고 싶었어? 응.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리 맨날 기다렸는데. 미안해, 미안해. 이제 엄마가 안 떨어질 거야. 응? 서연은 아이들의 볼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친정 어머니 말순이 부엌에서 나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드디어 결심한 거야? 응, 엄마. 더는 못 숨기겠어. 말순이 긴 한숨을 토해내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손자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거칠어진 어머니였죠. 잘 생각했다. 이 늙은 것이 언제까지 품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엄마 고생이 너무 많았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갚긴 뭘 갚아? 네가 잘 살면 그게 다 갚는 거지. 말순이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을 서연이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아이고, 별것 아니야. 혈압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 내 걱정 말아라. 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돌덩이처럼 얹혔죠. 서연은 아이들 짐을 챙기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댁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근데 이번엔 안 참을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편이야. 알겠지? 말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힘을 주었어요.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민준이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낯익은 여자가 민준 옆자리에 다가와 앉았죠. 민준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현주라는 여자였습니다. 민준은 술 기운에 취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현주야,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예쁘다. 에이, 뭘. 너야말로 멋있어졌더라. 결혼 생활은 어때?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그냥 그래. 집에 가면 잔소리에 눈치에 편할 날이 없어. 에고, 힘들겠다. 나중에 힘들면 연락해. 내가 이야기 상대해줄게. 현주가 민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웃었어요. 헤어질 때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녁 무렵 서연이 쌍둥이를 데리고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낯선 아이들을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 애들은 대체 누구야? 서연이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당신 아들들이야.
5년 전에 내가 낳은. 뭐, 무슨 소리야? 5년 전이면 네가 아이를 잃었다고 했잖아. 민준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다가왔습니다. 쌍둥이는 낯선 아저씨를 경계하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잃은 게 아니야. 숨긴 거야. 숨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내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또 딸이면 당장 내쫓겠다고 했어. 당신은 중국에 가 있었고 나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나한테까지 숨긴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준 적이 있어?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구박할 때 당신은 뭘 했는데? 고개 돌리고 모른 척 했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간 품어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한테까지 숨겨? 이건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네 집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아이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학원에서 돌아온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처음 보는 두 남자아이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쟤네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서연이 딸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인사해. 내 동생들이야. 동생? 싫어. 나 동생 없어. 싫다고. 수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준서와 준우는 겁에 질려 서연의 다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누나 왜 울어? 우리가 잘못했어?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다 잘할게. 서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밤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일 당장 시댁에 갈 거야. 직접 보여줄 거야. 뭐, 지금 미쳤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알면서. 알아. 알고도 가는 거야. 더 이상 숨기고 살기 싫어. 서연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민주는 아내의 결의에 찬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술을 마셨어요. 자신도 모르던 아이들의 존재, 아내의 5년간의 비밀, 그리고 오늘 동창 모임에서 현주에게 흔들렸던 자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수아의 방 앞으로 가서 문틈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미안해. 대답은 없었죠. 서연은 내일 시댁에서 벌어질 폭풍을 예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쌍둥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수아에게도 예쁜 원피스를 입히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른 할머니 집에 가는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마. 알았지? 수아는 여전히 동생들을 외면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시댁 대문 앞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서연은 양손에 쌍둥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던 시어머니 정숙이 낯선 아이들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가 낳은 손자들이에요.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화분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5년간 품어온 말을 드디어 꺼낼 때가 온 것이죠. 시어머니 정숙은 며느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정숙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아들 민준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또 딸이면 내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내가 언제 그랬어? 인연이 지금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야? 정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소란을 듣고 집안에서 시아버지와 시누이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낯선 아이들을 보고 모두 얼어붙었죠. 이게 뭐야? 저 애들은 누구야? 큰 시누이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습니다. 올케가 숨겨서 낳은 애들이래. 5년이나 숨겼대. 정숙이 이를 갈며 대답했어요. 뭐, 숨겨서 낳았다고? 작은 시누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미쳤어? 이건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 오빠, 빨리 이혼해.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민준에게 다가가 다그쳤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걸 몰랐단 말이야?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그 순간 마을 이장이 시댁 대문 앞을 지나가다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목격했습니다. 어이구, 김서방네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장이 대문 안을 기웃거리며 물었어요. 정숙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에요. 하지만 이장은 이미 쌍둥이를 보았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연이 내 체면을 완전히 구겼어. 당장 그 애들 데리고 꺼져. 정숙이 서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 아이들은 이 집안의 핏줄이에요. 그토록 원하셨던 손자잖아요.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속여서 낳은 애들은 손자도 아니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정숙이 쌍둥이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바람에 준서가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어요. 아야, 엄마. 준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송송 맺혔죠. 서연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숨죽이며 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들 다치게 하시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서연이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정숙은 평생 고분고분하던 며느리의 돌변의 순간 움찔했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제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올케, 잠깐만. 증거 있어? 저 애들이 정말 오빠 자식인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원하시면 하세요. 출생증명서도 있고 유전자 검사도 얼마든지요. 저는 떳떳해요.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민준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는 올케 편이야? 엄마 편이야? 똑바로 말해봐. 나도 정리가 안 돼.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뒷마당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거두었어요.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집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이러면 동네 사람들 다 보겠다. 저녀는 문턱도 넘지 마.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정숙이 길길이 날뛰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를 안아 올리고 준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따라왔어요. 작은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죠. 인근 모텔에 방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준서의 무릎을 약국에서 산 소독약으로 치료했어요. 아야,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준서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할머니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엄마가 다 지켜줄게. 응?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우도 다가와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수아는 침대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설명을 못 해줬지? 엄마, 나 혼란스러워. 왜 동생들이 갑자기 생긴 거야?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 다 말 못했어.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나는 엄마가 밉다. 수아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민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시댁 다녀왔어. 그래, 어땠어? 난리가 났어. 어머니가 애들을 밀쳤는데 준서가 넘어져서 다쳤어. 뭐, 그 나쁜 것들. 내 손자한테 손을 대? 말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잘 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 네가 잘 결정했어. 이제 숨기지 마. 내가 항상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이 길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서연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아내 되시죠? 저는 남편분과 좀 아는 사이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현주라고 해요. 엊그제 동창 모임에서 남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꾸 연락을 해오시네요. 부인분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서연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나시겠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댁 문제만으로도 벅찬데 또 다른 폭풍이 밀려오고 있었죠. 이틀 후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서연과 현주가 마주 앉았습니다. 현주는 30 초반의 세련된 외모였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역력했어요. 서연은 경계하면서도 침착하게 상대를 관찰했죠. 직접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불편하시죠?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서연은 커피잔을 감싸주며 물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현주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2년 전 저는 회사 워크숍에서 민준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저는 그분이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결혼 반지도 안 끼고 있었고 자기가 혼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만났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커피잔 손잡이가 부서질 것 같았죠. 3개월이요? 네. 나중에야 유부남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관계를 끊었어요.
정말이에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엊그제 동창 모임에서 민준 씨를 다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힘들다, 보고 싶다 하면서요. 뭐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주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예요. 저도 속은 피해자예요. 사과드리려고 연락한 거예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민준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날짜를 확인하니 서연이 친정에서 쌍둥이를 돌보느라 서울을 비운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부인분이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이한테 속았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연락이 와서요. 부인분께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카페를 나간 후 서연은 혼자 남아 커피가 식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손에 들린 사진들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친정에서 쌍둥이를 돌보느라 밤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구나. 내가 시어머니 눈치 보며 몰래 아이들을 보러 갈 때 이 사람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금방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크게 치밀어 올랐죠. 카페를 나온 서연은 한강 여의도 둔치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시댁의 멸시, 숨겨 키운 아이들, 무능한 남편, 그리고 이제는 남편의 외도까지. 서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눈동자에 맺혔어요. 이혼이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그날 저녁 서연은 모텔에서 아이들을 재운 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준이가 바람을 폈어. 2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말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 그 나쁜 놈이. 증거도 다 받았어. 사진이랑 문자 내역이랑. 서연아, 이혼해. 그 집안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혼할 거야. 잘 생각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편이야. 알겠지?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이혼 전문 변호사 윤재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윤재희는 40 중반의 당당한 여성으로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이렇게 오셨군요.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 비밀 출산, 남편의 외도까지. 윤재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충분히 유리하게 싸울 수 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도 있고 시댁의 정서적 학대 정황도 있으니까요. 정말요? 제가 아이들을 숨긴 것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오히려 당신에게 유리해요. 시어머니의 협박이 있었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면 최소 8개월에서 1년은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싸울게요. 그 시각 민준이 모텔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문 앞에서 애원했어요. 서연은 문을 열고 현주에게 받은 증거들을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줄래?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죠. 이건 변명하지 마. 다 알아. 서연아, 그건 잠깐 외로워서 진심이 아니었어. 민준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내가 친정에서 당신 아들들 키우느라 밤잠 못 자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랑 호텔에 있었어? 그게 외로운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이혼할 거야.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더 이상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서연아, 제발. 서연은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준의 애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마을에 퍼진 소문으로 인해 정숙이 경로당 출입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야, 김서방네 며느리가 숨겨서 낳은 손자를 데려왔다면서? 어머,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정숙은 치가 떨렸어요. 다 전현 때문이야. 내 체면을 완전히 망쳐놨어. 정숙이 남편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굴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정숙을 나무랐어요. 정숙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엄마, 보증금이 너무 부담되는데 내가 평생 모은 돈에서 보태줄게. 걱정 마. 엄마, 꼭 갚을게. 갚긴 뭘 갚아? 네가 잘 되는 게 다야. 혈압약 먹으면서도 이렇게 기운 나는 건 처음이다. 말순이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사 당일 서연은 쌍둥이와 수아를 데리고 새 집에 들어왔습니다. 20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이들 셋과 함께하는 첫 보금자리였죠.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준우가 작은 방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 넷이 여기서 살 거야. 이삿짐을 푸는 과정에서 준우가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이거 무거워. 도와줘.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상자를 함께 들었어요. 서연은 그 작은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사 첫날 밤, 새 아이가 나란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속삭였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출근 전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 데려오는 강행군을 이어갔어요. 친정 어머니 말순이 일주일에 서너 번 상경해 아이들 저녁과 밤 시간을 맡아주었죠. 외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준서가 말순의 치마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게. 준우도 좋지? 네, 저도 좋아요. 준우가 팔짝팔짝 뛰었어요. 쌍둥이는 처음으로 엄마와 매일 잠들 수 있다는 기쁨에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같이 자는 거지? 안 가는 거지? 준서가 아침마다 서연에게 확인했어요. 응, 이제 엄마 안 가. 매일 같이 잘 거야.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5년간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가슴이 저렸죠.
수아는 처음에 쌍둥이 동생들을 무시했어요. 밥 먹을 때도 따로 앉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서가 그림을 그리다가 수아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얼굴 그렸어. 봐봐. 준서가 내민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수아의 얼굴이 있었어요. 눈, 코, 입이 엉망이었지만 누나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순간 누그러졌어요. 뭐야, 이게 나야? 코가 왜 이렇게 커? 누나 코 예쁘잖아. 그래서 크게 그렸어. 준서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픽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보야, 코가 크면 못생긴 거야. 그날 이후로 수아는 조금씩 동생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변했어요. 야, 나 쌍둥이 동생 생겼어. 걔네 엄청 귀여워. 진짜? 부럽다. 서연은 아이들이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상사인 박 부장이 서연의 사정을 알게 된 후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었죠. 이 과장, 요즘 힘들지? 가능한 범위에서 재택근무해. 야근도 줄여줄게.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 여직원들도 도시락을 나눠주거나 아이들 옷을 선물했어요. 서연아, 우리 애가 입던 건데 사이즈 안 맞아서 쌍둥이한테 줘.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죠.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서연의 비밀 출산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판사님, 원고는 남편에게 아이의 존재를 5년간이나 숨겼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혼인 신뢰 위반입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 윤재희가 반격했어요. 판사님, 제 의뢰인이 아이의 존재를 숨긴 것은 시어머니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또 딸이면 내쫓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윤재희가 서연이 녹음해둔 과거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딸이면 당장 내쫓을 테니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결혼 기간 중 외도를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재희가 사진과 호텔 영수증, 메시지 내역을 제출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대기실에서 서연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어요. 모두 이혼 소송 중인 사람들이었죠. 저도 남편한테 맞았어요. 1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한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가정부 취급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제 전부였어요. 다른 여성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연락처 교환할까요? 서로 힘이 되어줘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4명의 여성은 자조 모임을 결성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서연이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녀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6개월간 서연은 법정 출석, 회사 업무, 육아를 병행하며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와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버텨냈어요. 어느 토요일 서연은 새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을 구경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잔디밭에서 뒹굴었죠. 엄마, 나 코끼리 되게 좋아. 엄마는? 준우가 물었어요.
엄마는 너희 셋이 제일 좋아. 에이, 그건 동물 아니잖아.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어요. 수아가 잔디밭에서 뛰다가 준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죠. 변호사를 처음 만난 지 8개월 후 이혼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 이서연에게 세 자녀 전원의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피고 김민주는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월 1회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서연에게 변호사 윤재희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정말 잘 싸웠어요. 앞으로도 잘 해내실 거예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법원 건물 앞에서 시어머니 정숙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연아. 정숙이 서연 앞에 다가왔어요. 서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자들은 우리 핏줄이야. 마을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내가 잘못했어. 제발 아이들만은 보게 해줘.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넷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수아가 물었어요. 아빠는요? 아빠는 따로 살지만 너희를 사랑해. 가끔 만날 수 있어.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친정 어머니 말순이 미역국을 끓여 서연에게 건넸어요. 고생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연은 미역국을 먹으며 처음으로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순이 국을 젓다가 잠깐 비틀거렸어요. 서연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아이고, 괜찮아.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말순이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잘 버텼다. 이제 정말 끝났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이혼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새 집에 적응했고 회사 생활도 순조로웠죠.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말순이 아이들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외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준우가 부엌을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맛있게 끓여줄게.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순이 냄비를 휘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머리가. 말순이 싱크대를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외할머니. 준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을 때 말순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제발.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가 쌍둥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외할머니 곧 나을 거야. 수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들을 달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말순을 검사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약을 먹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서연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서연은 복도에서 새 아이를 붙잡고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외할머니 괜찮아?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서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은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복도 의자에 재운 채 수술실 앞을 서성였어요. 유일한 버팀목이 쓰러진 상황에서 막막함이 밀려왔죠. 새벽 3시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깨어나더라도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마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활 치료를 최소 6개월 이상 해야 합니다. 비용은 월 2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서연은 중환자실 앞에서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흐느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다음 날부터 서연의 이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병원, 밤에는 아이들 돌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서연은 숫자를 보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1,500만 원이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 서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사에 가족 긴급 상황을 알리고 재택근무를 요청했어요. 이 과장,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 프로젝트 마감 시즌이라 일주일 이상은 어려워. 박 부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맞춰볼게요. 서연은 아이들을 어린이집 연장반과 학교 돌봄교실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 어머니 수아가 학교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엄마가 안 데리러 온다고요. 서연은 회의 중에 뛰쳐나가 학교로 달려갔어요. 수아가 교실 한 구석에서 눈을 퉁퉁 부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 왜 안 왔어? 다들 집에 갔는데 나만 혼자였어.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서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일과 육아와 간병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말순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았어요. 서연아. 말순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힘들잖아. 내가 폐만 끼치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와중에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할 말이 있어. 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어. 양육비 당분간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서연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경제적 압박의 서연은 퇴근 후 인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한 뒤 4시간 자고 출근하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밤 시간에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수아가 동생들을 돌보며 불안에 떨었죠. 누나, 엄마 언제 와? 준서가 물었어요. 금방 와. 우리 먼저 자자. 수아가 동생들을 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2주 후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서연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과장님, 괜찮아요? 편의점 사장이 놀라 119를 불렀어요. 괜찮아요. 쉬면 돼요. 서연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극심한 과로와 영양 부족, 빈혈입니다. 이러다 큰 병 납니다. 아이들 누가 돌봅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을 수아가 울면서 맞이했어요. 엄마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조금 피곤했어. 엄마 아프면 우리 어떡해? 외할머니도 아프고 엄마까지 아프면 나랑 준서 준우 어떡해?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다음 날 서연은 주민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복지사가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부모 가족 지원, 긴급복지, 의료비 감면 제도가 있어요. 제가 신청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받는 것도 용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주민센터를 나서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서연 씨 되시죠? 어머니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의식도 명료하시고 재활병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서연은 길 한복판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말순이 재활병동으로 옮겨진 후 서연은 복지사의 도움으로 각종 지원 신청을 마쳤습니다. 3주 후 지원금이 나오면서 병원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죠. 서연아, 이제 좀 살 것 같니? 말순이 병실 침대에서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 지원금도 나왔고 회사에서도 도와줬어. 다행이다. 내가 폐만 끼쳐서 미안하구나.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빨리 나와서 같이 살자.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회사 인사팀에서 서연의 사정을 듣고 사내 경조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이 과장,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박 부장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들도 돌아가며 아이들 하원을 맡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서연아, 화요일은 내가 아이들 데리러 갈게. 어차피 그날은 일찍 끝나니까. 언니 정말 고마워. 서연은 세상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동네 내과에서 빈혈약과 영양제 처방을 받고 식단을 개선하자 한 달 만에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졌어. 준우가 서연의 볼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 이제 안 아파. 걱정하지 마. 진짜? 약속해. 응, 약속. 서연은 준우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던 말순이 꾸준히 호전되었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2달 후에는 워커로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봐라. 내가 걷는다. 말순이 워커를 밀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대단해. 조금만 더 힘내. 서연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내가 빨리 나아야 네가 덜 힘들지. 내 딸 고생시킬 수 없어. 말수는 재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시어머니 정숙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서연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내 사정 들었어.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 내가 아이들 봐줄 수 있어. 서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토록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손자들 생각에 잠이 안 와. 그리고 내 시아버지가 그러더라. 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정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도움을 받아야 했죠. 알겠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셔도 돼요.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정숙은 일주일에 2번 찾아와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쌍둥이가 낯설어했지만 할머니가 사준 간식과 장난감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준서가 과자를 먹으며 웃었어요. 그래, 다음에 또 사다 줄게.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신우이 큰언니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아, 나야. 네, 형님.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엄마가 요즘 많이 반성하시더라.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였어요.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네, 형님. 전화를 끊은 서연의 마음 한켠이 조금 풀렸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어요.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가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외할머니, 준서와 준우가 달려와 말순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었어? 말순이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준우가 물었어요. 그럼, 외할머니가 다 나으면 맛있는 거 해줄게.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순이 집에 온 첫날, 정숙이 방문했어요. 두 어머니가 처음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손자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순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애들한테 잘해주세요. 그럼 됐어요.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두 어머니의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팀 재편성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리더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 과장, 자니가 맡아봐. 힘든 와중에도 성과 낸 거 다 알아. 박 부장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승진과 함께 월급이 50만 원 올랐어요. 민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나 재취업했어. 양육비 원래대로 보낼게. 그리고 아이들 보고 싶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민준을 만나러 간 날 서연은 집에 혼자 남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너도 좀 쉬어. 네가 건강해야 애들이 행복하다. 말순이 차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응, 엄마. 고마워. 서연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휴식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5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 말순, 수아, 준서, 준우. 우리 가족 되게 많아졌다. 이제 큰할머니도 가끔 오고.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밥 진짜 맛있어요. 준서가 밥을 퍼먹으며 외쳤어요. 그래, 더 먹어, 더 먹어. 말순이 손자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었습니다. 식탁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서연은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자기 전 말순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네가 잘 버텼다.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못 해냈어.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이 잠든 방문을 열어 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긴 겨울을 이겨낸 후 찾아온 봄처럼 서연의 삶에도 따스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날 서연은 회사에서 정식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죠. 이 팀장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 다들 덕분이야. 서연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서연은 아이들에게 줄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죠. 엄마 왔어. 서연이 현관문을 열자 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준우가 케이크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오늘 엄마가 회사에서 승진했거든. 그래서 우리 파티할 거야. 와, 진짜? 엄마 대단해. 수아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짱이야. 준서도 팔짝팔짝 뛰었어요. 말순이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승진했다며? 축하한다. 엄마 고마워. 다 엄마 덕분이야.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말순은 재활을 마치고 오른손에 약간의 불편함만 남긴 채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손자 손녀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일상의 낙이 되었죠. 외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준우가 말순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어요. 오늘은 호랑이 이야기 해줄까? 좋아요. 쌍둥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학급 회장을 맡았어요. 준서와 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야, 쟤네 쌍둥이래. 진짜? 신기하다. 학교에서 쌍둥이 형제로 인기를 끌었죠. 시어머니 정숙은 한 달에 2~3번 찾아와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은 사라졌어요. 큰할머니 왔다. 아이들이 정숙을 반기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었어? 정숙이 손자들을 안아주었어요. 어느 날 정숙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서연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정숙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7년간의 서러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도 원망 많이 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만 보려고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까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정숙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큰 시누이도 명절에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그때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지. 괜찮아요, 형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하지만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죠. 민주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며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쌍둥이도 이제는 아빠를 반겼어요. 아빠. 준서와 준우가 달려가 민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들 보고 싶었어? 민준이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서연은 아이들에게 아빠와의 관계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한부모 가족 자조 모임에서 멘토 활동을 시작했어요. 숨기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도움받는 것도 용기예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서연이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서는 못 버텼어요. 주변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이야기 듣고 저도 용기 냈어요. 이혼 신청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서연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쌍둥이의 7살 생일이 다가왔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집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친정 어머니 말순, 회사 동료들, 자조 모임 친구들이 모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자, 촛불 끄기 전에 소원 빌어야지. 준서가 눈을 꼭 감았어요. 나도. 준우도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외할머니도요. 준우가 소원을 말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도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소원이야. 파티가 끝난 후 말순이 설거지를 하다 수아에게 물었어요. 수아야,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요.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 서연은 부엌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이 돌아가기 전 서연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손자들 잘 키워줘서. 그리고 좋은 엄마야, 너는. 서연은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이 잠든 밤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결혼할 때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시댁의 멸시를 견디며 울던 자신, 쌍둥이를 숨겨 키우던 자신, 시댁 마당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던 자신, 법정에서 싸우던 자신, 그리고 지금의 자신. 잘 버텼다. 잘 해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봄바람이 베란다로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깨웠어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응, 5분만 더. 수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누나, 나 먼저 일어났다. 준서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나도. 준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에이, 너희들. 수아가 웃으며 이불을 걷어찼어요. 서연은 새 아이가 투닥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말순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 다 됐다? 어서 와서 먹어. 네. 아이들이 식탁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은 식탁에 앉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새 아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서연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연은 7년간 시댁의 구박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멸시를 받았고 결국 쌍둥이 아들을 숨겨서 키워야 했죠.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이들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도 친정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세상에는 서연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당신 곁에는 분명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